이제 좀 재판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정유라 씨에 대한 영장이 또 기각이 됐습니다. 그 인터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전화하신 거 맞으세요? 한 차례 했습니다. 한 차례. 무슨 대화 나눴어요? 그 1월 1일에 그냥 어머니가 인사하라고 바꿔주셔서 크리스마스 때 하셨다는 거랑 얘기가 다른데. 네,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요. 1월 1일에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 제가 그럼 한 차례가 아니네요. 한 두세 차례 됩니다. 제가 검찰 조사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누가 전화를 한 겁니까? 어머니. 몰타 얘기는 왜 적으신 거예요? 저 편지에 당하는 물타기 아니죠. 다른 편지에다가. 몰타 도피 시간을 왜 하신 거예요? 검찰이 또 영장 청구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똑같이 할 겁니다. 향후 검찰 수사에는 협조하실 계획이세요? 네, 협조할 겁니다. 그럼 해외에서는 생활정은 뭘로 하신 거예요? 모릅니다. 검찰이 두 번이나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못 시킨 인물이 우병우 전 수석하고 정유라 씨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두 번이나 했는데도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됐다. 검찰이 무리수를 던진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 그 기각 사유가 저번하고 완전히 틀려요. 예. 옛날에는 이게 그 업무방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범죄는 소명이 됐는데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예. 이 말은 이게 엄마가 다 했기 때문에 요거로 이제 기각이 됐거든요. 근데 어제는 전혀 다르게 어제는 범죄 수익 은닉죄가 추가가 됐어요. 그랬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범죄 소명 자체가 덜 됐다. 예. 이게 바로 기각 사유거든요. 예. 그럼 저도 이게 이거 좀 약간 예측이 일부 됐던 게 그 부분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죠. 범죄 예. 수익이라고 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죄를 물었으니까. 그렇죠. 이게 그 뇌물죄 공범에서 빠져 있잖아요. 예. 항상 이 범죄 수익은 뇌물죄 공범이 됐으면 이게 뇌물이니까 범죄 수익인 거 알고 은닉이 되는데 그게 일단 빠져 있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 영장 실질할 때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서 삼성의 그 말 세탁이 범죄 수익 은닉 핵심인데 예. 그 말이 하나 돌아왔어요, 한국에. 그랬죠. 따라서 이게 그 라오싱인가 말이 돌아오고 비타나도 되찾았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말의 소유가 삼성에 남아 있다. 최순실한 넘어간 게 아니다. 이런 데 그 증거가 나오는 게 그것도 이게 상당히 영장 실패에 좀 영향을 많이 준 걸로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기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이 조금 무리수를 던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할 만한 싸움이었는데 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난 겁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요. 예. 저는 이게 그 업무방해나 위계 공무집행방해 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게 저는 영장은 발부돼야 된다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범죄 수익 은닉은 떠나서 예. 왜냐하면 이게 이화여대 교수들이 좀 이게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됐습니까? 예를 들어 이게 학점 중 교수들이 도망을 가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 구속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 잔챙이라고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 잔챙이가 아니고요. 국정농단의 처음이자 끝, 알파요 오메가고 최대 수혜자입니다. 이게 왜 잔챙입니까? 저는 이게 잔챙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너무 이게 온정적으로 본 게 아닌가 법원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인터뷰에서도 나왔었는데 검찰이 이번에 좀 새로운 내용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정유라 씨가 수차례 통화를 했었다라는 내용인데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이모라고 결국 친구 불렀다는 아니요, 저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요. 마지막으로 뵙게 저희 아버지가 그게 언제? 일하실 때 뵀어요. 그게 언제? 제가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국정농단 이런 과정들이 억울하세요?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정유라를 대통령님께서 마지막으로 언제 보셨습니까? 어릴 때 봤죠. 아, 그렇습니까? 예. 또 요번에 보니까 이름을 개명을 해서 정유라라고 부른다고. 전 정유연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정유라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예. 개명한 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자, 교수님, 두 사람의 과거의 인터뷰를 보면은 어렸을 때 이후로는 전혀 왕래가 없었던 것처럼 들리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유라 씨는 지난번 덴마크에서도 자기가 초등학교 때 자신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정윤회 씨가 보좌관으로 근무할 때 그때 본 거 말고는 없다고 하지만 사실 모든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도에 그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메달리스트들이
청와대 갔죠. 오찬장에 갔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그 행사를 보면 그 참석자들하고 끝나고 나면 다 이렇게 악수를 하거든요. 그때는 아마 틀림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유라 씨가 아마 눈 정도로 마주치면서 악수를 하면서 유엔이 왔구나. 예, 대통령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 정도의 아마 눈인사 정도는 충분히 했을 거예요. 물론 그거는 뭐 공식적인 자리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었다고 부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제 그 영장실질심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금 그 수시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난 뒤에 나왔을 때 기자들이 물었을 때 통화를 했냐고 그러니까 한 번 했다고 했지만 1월 1일 날 어머니가 인사하라고 바꿔줬다고 했지만 기자들이 크리스마스 때도 했다면서요 하니까 그때 또 바꿨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이 정유라 씨에게는 정유라 씨가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또 하나의 가족인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 쭉 경제 공동체 이상의 하나의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라 씨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었다고 한다면 정유라 씨 입장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특혜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왜 내한테 이런 특혜가 올 수밖에 없는가는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 덕택에 온다는 것도 아마도 어린 심정이지만 다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전혀 자신이 죄의식 없이 이걸 받아들였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제 구속영장 기각 자체는 일반 국민적인 눈높이나 상식선으로 봤을 때 조금 공감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바꿔줘서 통화를 했다는데 뭐 저도 뭐 가끔 그럽니다만 그러면 정말 친한 사람 아니면 못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지냈고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너 대통령님한테 인사 좀 해라, 들으라.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어떻게 보면 뭐 이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게 그동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통화했다는 게 이제 어제 그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이제 좀 검찰이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장을 발부한 데는 그게 내가 보니까 이번에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기각됐으니까. 하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정유라에 대한 재판을 하는 데는 그건 앞으로 증거가 보강이 되면은 그건 주요한 증거가 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대통령하고의 비호로 삼성 지원도 받고 했다는 게 통화도 했다는 거. 여러 가지가 좀 나타나지 않느냐 싶고 뭐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기각돼도 똑같이 수사는 하는 거죠. 다만 저거 마지막에 그 법원에서 하나 조건이 있었잖아요. 주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러니까 아마 2살짜리 아들도 있으니 할머니, 정유라, 아들 3대가 같이 들어가는 것도 좀 감안을 한 거 아니냐. 뭐 영화 7번 방의 비밀에 보면은 애하고도 뭐 같이도 뭐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것도 법원에서 충분히 한 거 아니냐 싶고 또 거기에 소명의 정도, 가담의 정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소명 정도, 가담의 정도가 인정은 되지만 구속할 정도의 증거가 검찰이 확실히 좀 내지를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걸 갖고 뭐 법원을 비방하거나 뭐 이럴 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자꾸 해서 확실한 증거를 좀 내보내서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에 좀 부합하는 거를 맞춰야지 국민의 여론이 이쪽에 있다고 그래서 법원까지 그렇게 여론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2번이나 했는데 증거를 못 받았다는 엄밀하게 증거를 갖고 해야지 우리가 여론 재판이 되면 안 되거든요. 탄핵 재판도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했다는 건 우리가 여론도에 너무 몰려간 거 아니야 있는데 우리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함부로 좀 너무 칭찬하는 것도 안 되지만 함부로 비판하는 것도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통화한 내용이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은 박 전 대통령 아마 이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내가 생판 보지도 못한 애한테 도와주려고 내가 그런 권력을 썼겠냐? 라는 논리를 깨트릴 수 있는. 그 논리가 바로 깨져버리는 게 뭐냐면요. 지금 연결고리가 없었던 얘기가 지금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다시 돌아가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정규제 TV와의 인터뷰에서 왜 굳이 나는 정유라를 모른다. 정유라, 정유현 이름을 두 개나 동원하면서 어릴 때 잠깐 봤지만 몰라요. 근데 이 말과 똑같이 정유라도 덴마크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비서실장 재직할 때 2000년대 초반입니다. 이때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본 적 없어요. 초등학교 때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최근에는 이 연락이 없었다. 알고 지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을 맞춘 듯 부인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깨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안종범 전 수석이나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이 어떤 증언을 하냐면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 같은 끼 있고 능력 있는 선수를 열심히 지원해야 한다. 이름을 언급했다는 라는 거죠.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라는 진술이 나와요. 그러면 정유라를 차관 내지 수석에게 언급을 하면서 특별히 각별히 지원하라는 당부를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한 거예요. 부하 그야말로 내각에. 그렇다면은 이것은 뭐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최근까지도 연락을 했다는 것까지 나왔으니 이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국정농단에서 정유라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아직 확증되지 않은 얘기지만 나온 얘기들을 보면 도쿄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로 만들려고 했다. IOC 국제위원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을 시키고 싶어 했다. 먼 훗날의 얘기지만.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진 인물과 이 비선실세인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를 도대체 어디까지 키우려고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건가에 대한 미스테리가 오히려 더 커져버렸어요. 이것을 전 검찰이 수사로 밝혀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미승 빌딩에 있습니다. 정유라가. 엄마의 집이니까. 그 집은 압류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독일에 있다 없다, 뭐 스위스에 비자금이 있다 없다. 앞으로 최순실의 재산 모두 그 윗대로 올라가면 최태민의 재산 모두는 정유라가 상속자이지 않습니까? 매우 앞으로도 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 얘기도 뭐 저희가 해볼 텐데 또 하나 편지.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좀 급했나요?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언론에 흘렸었는데, 그러니까 몰타로 시민권 획득하려는 정황도 있었고 법리적인 조언을 받은 정황도 이제 편지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정유라 제가 이게 인터뷰나 말을 유심히 쭉 모아봤는데요. 제가 보기에 딱 하나만 믿음이 가요. 뭐냐면 이게 정윤회 씨가 생물학자 아빠에 불과하다. 이거 외에는 이게 전부 다 저는 거짓말로 판단이 되거든요. 전부 다 거짓말로? 저는 이게 하나하나 보면 왜냐면 이게 뭐 학과도 몰랐다, 대학 가고 싶지 않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말이 안 돼요. 자기 학과요. 그다음에 이거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고 증거인멸. 그다음에 물론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도 있고 또 이게 자필 편지를 써서 삼성이 이것도 증거인멸의 일종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도주료 관련해서 몰타 시민권 12억. 그것도 이게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전부 이게 해명 하나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전부 거짓말로 보이는데, 근데 이게 판사님 눈에는 안 보이니까 저도 이렇게 같은 독점에서 상당히 답답한데요. 아마 저런 부분이 바로 증거인멸이나 도주력 이런 데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진기국에서 도주력 없다. 이건 아니거든요. 바로 이게 몰타 시민권 취득하려고 했는데 그는 항소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포기하고 들어온 거지. 오히려 이게 도주 우려는 누가 없냐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 이런 분들이 도주 어렵어요. 이대 교수나. 근데 정유라는 이미 도주한 사람이에요. 재판제가 들어오는데 왜 도주가 어려웠는지 납득이 안 돼요.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 잡힌 게 아까 그 인터뷰예요.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하고 몇 번 통화를 했느냐. 이게 이제 거짓말한 게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정유라 씨는 왜 도대체 그렇게 거짓말로 일관을 하느냐? 차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 철부지라서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요. 사실 이 지금 덴마크에서 이 들어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뭐 지금 엄마하고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하면서 엄마뿐만 아니라 지금 그 자신 그 최순실 씨의 일가의 이 해외 재산 도피에 지금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다고 지금 여러 가지 또 보도도 나오고 주장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법률적 조력 이걸 상당히 좀 많이 충고 같은 걸 많이 듣고 남도 상당히 계산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은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결국에 없습니다. 가운데는 재산이 있다고. 그렇죠. 재산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지금 고려를 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재산에 관련해서 안민석 의원이 지금 몇 달 동안 쫓아다니고 있는데 뭐 지방이긴 합니다. 국세청장까지 이제 전 국세청장까지 동원해가지고 어제 굉장히 좀 심각한 좀 폭로를 하긴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게 안민석 의원은 이제 몇 년째 추적입니다. 사실은 2013년 뭐 승마협회에서의 경기부터 이제 안민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렇게 훌륭한 선수를 지원해야지 왜 그렇게 대하느냐라고 반론을 펴는데 청와대 지시가 있었던 것이 나중에 확인이 됐죠. 그런데 전 안민석 의원이 폭로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검찰이 확보했다는 정유라의 자필 편지. 덴마크에서 우리나라와 왔다 갔다 한 거. 엄마 최순실과 주고받은 편지가 아니에요. 국내 조력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조력을 요청하는 지금 이 몰타의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12억 7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우리가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5억 원이면 살 수 있대요.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검토된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검찰이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했던 마필관리사 이모 씨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들여다보니 그 안에 사진으로 찍은 자필 메모의 파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필관리사 그럼 말 관리했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력자 1 이렇게 됩니다. 보모 아이만 봐줬겠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조력자 2 데이비드 윤 그러면 이제 독일에서 지금 집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조력자 3 이렇게 독일 한국에 안민석 의원 얘기 중에는 조력자가 50명 가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조력자의 존재를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정유라가 들어오니까 참고인 소환으로 조사받았구나. 전 남편의 친구도 독일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는데 무슨 일을 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건장한 남자들이 정유라와 함께 도주했던 이제 과정들을 계속 보도를 했는데 그중에 우리가 극히 일부만 알지 어떤 사람들이 코어 스포츠의 그럼 직원으로 무엇을 했는지 정유라는 지금 630만 원에 달하는 월급을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허위 근로계약서를 쓰고요. 이것도 저는 굉장히 범죄 수익 은닉이라고 봐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 캄플라데라고 하는 독일인 대표는 이거보다 훨씬 덜 받아서 5천 유로를 정유라가 받는데 회사 대표는 1,900유로를 받아요. 이런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얽히고 설켜 있고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은 사건인데 우리는 최순실, 정유라, 박 전 대통령 이 축으로만 보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게 꽤 많은 것으로.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내용 좀 한번 볼까요? 지금 사진을 보면은 조력자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한 7개월 동안 발견한 거고 페이퍼 컴퍼니도 엄청나게 많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까지 좀 안민석 의원의 좀 활약상을 저희가 좀 영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영상을 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장시호 씨, 최순실의 아바타 장시호가 사용했던 6대 대포폰 중에 한 대입니다. 3번째입니다. 4번째 대포폰입니다. 5번째입니다. 6개를 개설해서 그 중에 하나는 대통령에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92년부터 최순실은 독일로 자금 세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과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독일인의 이름으로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도 없고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죠. 이것이 이제 최순실이가 돈 세탁을 목적으로 만들었을 거로 추정하는. 데이비드 윤은 독일에 정유라를 돌보고 있는 핵심이에요. 최순실하고 계속 같이 있다 나왔어요. 데이비드 윤 아버지가 윤남식이에요. 윤남수와 남편인 김천재 두 분은 80년대 같은 교회를 다녀요. 윤남수하고 김재천하고 알면은 당연히 최순실하고도 알 수 있겠죠. 장시호 정인, 제가 미우시죠? 네. 인간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장시호 씨가 이모를 잘못 만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은닉재산 규모가 상당하다는 얘기인데, 차 교수님. 사실 이 그 은닉재산, 독일에 상당한 그 페이퍼 컴퍼니를 두고 뭐 일부 보도에 하면 8천억 내지는 조 단위까지 빼돌렸다는 이야기가 지난 늦가을에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한참 진행 중일 때 보도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때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EU 국가에서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 왜 그러냐고 하면 지금 EU 국가들 같은 경우는 테러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 돈 세탁을 자금 세탁하는 부분이 이 테러와 연관된 측면 때문에 강하게 지금 보호막을 치고 여기 대해서 이 위법이나 탈법이 있을 경우에는 엄하게 지금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해당 국가에서 상당히 지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겠느냐고 봤었거든요. 근데 어제 안민석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걸 제가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개연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최순실 씨 일가라는 표현을 썼지만 아마 최순실 씨 아마 자매가 갖고 있는 회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쪽에도 지금 그 네덜란드에서 2천억 규모가 투자가 됐는데 그 2천억 규모로 투자한 회사를 찾아가 보니까 오두막집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저는 안민석 의원의 주장에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안홍구 전 대구 지방국세청장의 존재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이 국세청에서 뭘 했냐면
국제조사관리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 자금의 흐름, 국제 간의 돈 세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문가 중에 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이 얼마 전에 그 방송하는 걸 제가 우연히 한번 들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지금 제대로 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파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세청에서 이 전담팀을 만들어서 한번 파면 충분하게 꼬리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양이 이렇게 터져놓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안민석 의원이 어제 그 여야 의원들로 해서 이 최순실 일가의 이 재산 불법 그 취득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특법을 발의를 했습니다만 그 입법화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전이라도 저는 아마 지금 새로 국회청장이 취임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국부 유출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직 또 그 국세청 그 간부가 이렇게 신빙성 있게 정을 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특별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을 제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게 유심히 이게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아주 이게 범죄의 한마디로 객관적 혐의가 보이고요. 저는 이게 현행법으로는 좀 어려워요. 뭔가 이게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행법 왜 어려우냐? 일단 이게 영장을 없으면 이게 조사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행 국세청에서 함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없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전부 오래전에 최태민 일가부터 왔다면 시효가 지났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급 입법의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게 소급해서 몰수를 하려면 이게 또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저는 이게 특별법이 반드시 있어야만 위원회를 만들어서 영장을 한다든지 이게 돼야 되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 이게 23명의 국회의원이 동의를 했다는데 앞으로 저는 이게 이 정도 객관적 혐의가 있으면 국회에서 뭔가 이게 한번 특별법으로 한번 이게 조사를 해보자. 왜 상당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안민석 의원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윤 대표님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어떻게 흘러들어왔느냐. 최태민, 최순실의 후계자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정유라로 이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가를 상대로 한 가족 사기단이다. 뭐 이렇게까지 안민석 의원이 표시했잖아요. 최태민부터 그러니까 최순실로 내려와서 지금 정유라까지 가는 어떻게 보면 오래된 한 4, 50년 되는 거죠. 그 뿌리를 갤려면은 옛날에는 금융실명제도 없었고 뭐 별거 없는데 수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뭐 지난번에 특검법에는 7번째 조항에 그 최순실 집안에 자금 흐름 조사하는 게 있었는데 사실은 거의 조사를 안 했어요. 안민석 의원은 얘기했죠. 우병우 사단이 있어서 수사를 방해한 거다. 뭐 이러는데 물론 우병우 사단이 있어서 수사를 방해한 것도 있고 아마 특검은 수사하기도 어렵고 수사해도 생색이 좀 안 나고 그러니까 좀 생색 나는 쪽으로 삼성 회장이라든지 이대 총장이라든지 좀 모양 좀 나는 쪽으로 했지 이거는 험한 일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안 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팩트가 수사가 좀 돼야지 안민석 의원도 수고를 많이 했지만 저건 아직 정황이지 압수수색한 것도 아니고 자금 추적 흐름한 것도 아니고 그럴 거다 귀동냥한 거에다가 또 독일 가서도 현지의 유력자한테도 대문도 안 열어줘서 면담을 못 했대요. 최순실 유력한 후견인도. 그러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특검이 수사를 보완할 수 있는 무슨 조치가 선행이 돼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온 다음에 소급 입법이라든지 특법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 지금 당장에 하기는 뭔가 수사가 너무 좀 미진하니까 일부에서는 독일에 몇 조가 있다 10조가 있다 페이퍼 컴퍼니가 200개 있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정황 증거지 사실로 드러난 건 아니니까 조금 좀 성급하다. 안민석 의원이 하여튼 굉장히 수고는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